여러분들 이제 388조 봐요. 맨 아래 먼저 거기 잠깐 보세요. 일단 이렇게 된 거야. 법이 정한 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청구를 해야 돼. 일단 청구하는 국민은 자기가 법이 정한 청구 요건을 갖춰서 청구했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하잖아. 그러면 아까 판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아갖고 따져봐. 청구 요건을 갖춰서 청구했나? 그래서 아주 경미한 거 간단한 거는 직접 고쳐주기도 하고 고치라고 요구를 하기도 해. 근데 못 고치는 거 있어. 뭐 법이 정한 기간을 이미 지나버렸다든지 청구 기간을 아까 공부한 청구할 수 없는 자격,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했다든지 또 뭐 아까 청구 대상이 아닌 걸 청구했다든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 고칠 수 없는 사항이 들어있다 그러면 아예 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해. 그걸 우리가 각하한다 그래. 각하 결정을.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청구해야 자기 주장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볼 기회가 있는 거야. 일단 읽어보자. 행정심판은 그 요건이 쭉 날려서 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뭘 대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형식을 갖춰서 또 절차를 지켜서 피청구인을 제대로 지정을 해서 판정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에 제기해야 된다. 뭐 외우는 거 아니야? 응? 만약에 요건을 못 갖춘 청구다 그러면 부적법한 청구라 해서 각하시켜 버린다. 응? 그럼 판정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뭐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 대상 이런 건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만 얘기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심판 청구 기간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응? 청구 기간. 자, 쌍가루 1번 숫자. 자, 안날로부터 알게 된 날. 그지? 아까 구청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A한테. 그럼 A가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 밑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옆에 요 90일은 변경이 될 수 없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 청구받은 기간도 90일 지났지만 이런 사정 고려해줄게. 90일 지났어도 받아줄게. 이런 거 마음대로 못해. 그걸 불변기간이라고 해. 그래서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90일짜리는 불변기간이다라고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두째 줄. 자기한테 뭔가 처분이 행해졌는데 몰라. 자기한테 처분이 행해진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 알지 못했다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치? 이것도 외워야 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기간이 둘이 있죠?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1일. 그 다음에 몰랐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돼. 응? 이 둘 중에 어느 한쪽 기간이라도 먼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분이 있으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이미 지나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미 있었던 날부터 180일 지나고 나서 이제 알았다면 이건 소용없어. 안날부터 90일 이거 없는 거야. 그냥 끝나버린 거야. 청구 못하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두 번째,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해버리면 더 이상 청구 못하게 됩니다. 응? 1번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1번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이 문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예전에는 그냥 안날이라고 써 있었는데 법에 요새는 좀 바꿔놨어. 그냥 뜻이 바뀐 건 없고 알게 된 날이라고 바꿔놨어. 안날이라는 말을. 어쨌든 판례는 이제 안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동그라미 안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데? 상대방이 하여튼 두 번째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대. 현실적으로 안날. 응? 그러니까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보냈으면 그 상대방 A가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실제로 안날을 말하는 거야. 그냥 문서가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가 너 집에 도착했잖냐, 도달했잖냐. 그거 너 알았지. 알 수 있었다고 추정이 되지만 그날은 아닌 거야. 실제로 안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내가 가게 사장이야. 내가 가게 사장이고 영업 허가받아 영업하는 사장이고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은 문서가 보내졌어. 행정기관부터.
근데 알바생이 받았어. 응? 그럼 알바생이 받은 날 내가 실제 알았을 수도 있고 영업적 처분이 나왔다는 거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알바생이 받았다가 사흘 뒤에 나한테 전달해 줬어. 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돼? 실제로 안 날은 나 사흘 뒤에 받은 날이 실제로 안 날이야. 그렇지? 응? 근데 알바생이 받은 날 뭐로 추정을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알바생이 받았으면 당연히 바로 사장님한테 전달했을 거고, 그러면 뭐야? 사장님이 알았다고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 행정기관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거야. 알바생이 받았으면 당연히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때부터 안날로 잡아야 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사장은. 아니다. 알바생이 받고 사흘 뒤에 나한테 전달했다. 내가 그걸 증명을 해야지. 그래야 나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막 하루 지났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추정되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뒤늦게 사흘 뒤에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어쨌든 안 날 내지는 위에서 말한 알게 된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거다. 응?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고. 그다음에 셋째 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지? 있었던 날이란 뭐야? 예. 효력이 발생한 날이야.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언제 효력이 발생하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달은 언제 도달됐다고 봐? 이제 배운 사람들 있잖아. 도달되는 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가 도달이에요. 자, 이게 다 나오니까 일단 동그라미 2번은 안 날은 언제냐, 그 다음에 있은 날은 언제로 보느냐, 요거 판례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거 알아도. 그러면 그 밑에 또 판례들 중요하다. 안 날. 근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잘 봐. 안 날인데 위에 거는 누구한테 처분하는 거야? 특정한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야. 보통 이게 많지. 홍길동 영업정지 6개월. 응? 뭐 홍길동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렇게 특정인에게 보통 하잖아. 네. 그래서 특정인에게 보낸 경우는 안 날은 언제로 본대? 응?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밑줄을 안 쳐놓은 거야. 왜 해놨기 때문에. 그지? 다만 그때 밑줄은 뭐야? 응? 다만 뭐야? 문서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뭐야? 알았다고 추정은 할 수 있다. 추정은 아직 확정난 건 아니거든.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할 수는 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가 아까 알바생한테 사흘 뒤에 받았다. 그럼 내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않으면 알바생이 받은 날부터 앞날로 치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례로 보자. 2번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장님한테 오는 무슨 고지서를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납부 의무자가 사장님이야. 그지? 사장님은 그 알바생이 수령한 날, 그날 바로 알았다고? 아니야. 그때 알았다고 추정을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읽고 지나가고. 근데 세 번째는 아파트 거주자인데 거주자한테 무슨 등기 우편이 온 거야. 행정기관으로부터 뭐 납부하라고. 근데 이분은 어디가 있어? 미국 가 있어. 이 노인인데 미국에 자식들이 거주하고 있어. 뭐 한 달 동안 미국에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돌아온 거야. 근데 그 우편물은 저 경비원이 받아놨어. 응? 그래갖고 내용 이제 뒤늦게 받아가지고 뜯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납부하라고 구조 가서 열받는 거야. 그치? 그래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당신님이 청구기간 지났다. 이 노인분은 아니다, 안 지났다. 싸움이 난 거야. 응? 어느 때부터를 이 날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지. 90일을 안날을 따지는데 90일을 어느 때부터 따져야 되느냐 이게 문제 쟁점이 된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은 그거야. 아파트 경비원이 그 우편물을 받은 날, 수령한 날
아니 그 거주자는 미국에 있었어. 왜 실제로 알지도 못했어. 실제로 안 건 언제야? 미국에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서류를 전달받은 날, 그날을 그 시점이 안날이지. 그리고 그때부터 따지면 이 노인풀은 청구 기간 90일 아직 안 지났다. 그러니까 적법한 청구다. 이렇게 판정난 거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핵심은 안날을 어느 때로 잡아야 되느냐인데 경비원이 수령한 날부터 안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응? 그 말이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래. 첫째 줄. 그지?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처분인데 두 번째 줄에 뭐 했대? 공고. 그지? 이게 두 개다는 거. 근데 특정인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고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정인이면 특정인 집 주소로 보내지. 주민등록지로. 근데 이런 거 있어. 그 사람 주민등록지로 그 보통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반송되어 오는 거야. 이 사람 여기 이거 안 살고 있는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 주민등록지가 거기 돼 있는데 실제로 안 살고 있다는 거야. 반송이 돼 와. 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실제 거기를 알 수가 없어. 그럼 방식은 뭐야? 그럴 때는 공고할 수 있어. 공고. 그래서 관공서 게시판, 관공서 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합니다. 그 공고 방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 도달시킬 수 있어. 응? 그럼 그 공고를 하고 뭐 법에서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놓을 수도 있지. 아니면 공고하면서 거기다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공고 며칠 지나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로 간주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응? 그렇죠? 아, 참. 이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거 나온다. 그죠? 이번에 의사들, 뭐 전공의들 파업하잖아. 근데 걔네들 그 사람들 굉장히 꼼수 부리는 거지. 왜냐면 다 이렇게 짜고서는 사직하는 거잖아. 사직이야. 근데 말로 하면 사직은 자기가 자발적 의사로 그만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법으로 너 사직하지 말고 회사 나와. 이 형식상 논리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주장하잖아. 자기네들이 사직하고 싶어 사직하는데 왜 강제하냐? 응? 근데 정부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집단 행동으로, 응?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기에서 쟁점이 있는 거야. 응? 근데 뭐 일반 통념상 보면 이게 집단 행동으로, 응? 파업하는 거지. 그게, 예? 개별적인 사직이라고 보기는 없잖아. 개별적 사직이 어떻게 일시에 수천 명이 할 수가 있어. 그죠? 하여튼 하여튼 꼼수야, 꼼수. 어?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정부에서 뭐 보는데 전공의들한테 뭐 한대? 직장 무슨 복귀 명령 내린다 그러지? 그 문자로 뭐 하지? 그거 뭐 전화 안 받는다 그러잖아. 전화 꺼놓고 안 받는 거야. 수령 도달이 안 되게 하는 거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안 했다고 처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딱 이 사람들도 하여튼 꼼수 많이 부려. 우리 배우는 거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뉴스에도. 자, 어쨌든 중요한 단어 특정인에 대해서 처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고 방식을 썼어. 그러면 상대방이 안날은 언제부터 따져야 될까 이거야? 응? 상대방이 행정심판 소송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 안날을 계산해야 되냐 이거야. 그거는 특정인이잖아. 그 특정인이 공고된 그 내용을 안날, 자기한테 어떤 처분, 공고 방식으로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실제로 안날, 그날을 친대. 그래서 결론,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했을 때는 마지막 줄에 뭐라고? 응? 현실적으로 안날. 응? 그러니까 지금 배운 그대로 현실적으로 안날을 따지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거 잘 봐. 그 밑에 보면 안날인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고하는 거지.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특정인 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공고하는 조치로 다 똑같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응? 가장 저런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통행 금지된다. 모든 사람이 다 통행하지 말라고 알리고 금지시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럴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를 안날로 채냐? 이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효력 어떻게 발생시키지? 효력 발생하는 거? 그냥 공고하고 며칠 지나면 실제로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공고한 지 며칠 지나면 다 무조건 다 똑같이 효력 발생하게 한단 말이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고된 거를 알았느냐 몰랐냐 안 따져. 그냥 획일적으로 그 공고해서 효력이 공고된 지 며칠 지나면 효력 발생하다 이렇게 정해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 날 다 알았다고 쳐야 된대. 알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 그 문장에서 공고. 근데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불특정 다수인.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안 날은 어느 때를 안 날로 봐야 된다? 응? 밑에서 두 번째 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이건 따지지 않는다. 언제? 중요한 단어.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이게 제일 중요해. 그 공고 방식으로 한 게 효력 발생하는 날 다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날부터 그 공고한 조치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날부터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 얘기예요. 응? 구분해야 돼. 공고 방식으로 처분할 때 특정인 대상으로 하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안날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냥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은 날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했잖아. 처분이 있었던 날 내지 있은 날이란 상대방한테 도달된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만든 효력 발생한 날.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 있어? 우리 지금 공부한 건 이제 원칙적인 청구 기간이 있고 예외적인 기간이 있어. 원칙이 더 많이 시험에 나오죠. 예외는 동그라미 1번 90일에 대한 예외. 자, 읽어보면 90일이 지났지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지만 기간을 다시 연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줘. 그래서 알았지만 현재지변이 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하여튼 여기 키워드 불가항력 그지? 그래서 알았지만 9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자, 두 번째 끝에 그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요거 밑줄. 14일.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해외라면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단 90일은 지난 거야 이미. 90일이 지나버렸지만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렸지만 이런 불가항력적 이유 때문에 90일 내에 청구를 못했다 하는 게 인정되면 90일이 다 지나간 뒤에도 그 천재지변적인 사유가 끝난 날,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해외에서라면 30일 안에 청구하면 받아준다 이거지. 응? 그래서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 그 다음에 180일에 대한 예외 보죠. 자, 아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게 돼 있었지. 그런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지? 정당한, 여기는 좀 더 폭넓어, 사유가. 정당한 사유. 불가항력이라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이유가 될 거야, 정당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응? 그래서 90일에 대한 예외는 불가항력이고, 응? 180일에 대한 예외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인 정당한 사유. 응?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있었느냐 아니냐 판단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게 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제목이 뭐냐면 오고지, 불고지 이런 한자말이 있지. 오는 오류할 때 오니까 고지는 알리는 걸 말해. 그러면 여러분 봐. 우리 구청장이 A라는 사람의 영업정지 처분 내보낼 때는 뭘 같이 써야 되냐면 그런 거 다 필수 규제네요. 왜 영업정지 처분하는지, 뭘 위반해서 하는지, 법 조문은 몇 조 몇 항이 무슨 법에 근거해 하는지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꼭 써야 돼. 뭐냐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면 승복할 경우, 승복 못할 경우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고지하게 돼 있어요. 의무로 법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 고지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오고지겠지? 불고지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하나도 안 알려주는 게 불고지야.
그러면 각각 법이 정해놨어. 동그라미 기억번은 자 어떻게 했어? 첫째 끝에 기간을 어떻게 알려줬대? 길게 잘못 알려줬대. 아까 법이 정한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몰랐다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뭐야? 그냥 안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려줬어. 그럼 길게 잘못 알려준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알려준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응? 그래서 기억범 길게 잘못 알린 때 그때는 두 번째 줄 그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펀 아예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기간을 안 알려줬어. 자 이걸 더 중시해. 행정기관이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돼? 그 잘 봐.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된대? 첫째 그때 알았는지 상관 안 해요. 알았는지 관계없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하면 청구하면 됩니다. 자, 알려주지 아니한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있은 날부터 180일 하면 청구하면 된다. 응?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있지만 그거 상관 안 해. 무조건 알았을지라도 180일 있은 날부터 180일 하면 청구하면 된다. 매우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설명만 듣고 그런 거야. 우리 이거 아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무슨 A라는 사람한테 공장 건축 허가 내줘. 허가 내줘. 허가 처분. 그랬더니 이 바로 옆이나 뒤에 사는 인근 주민 B가 인근 주민 B가 야 앞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소음 먼지 많이 나다 못 살게 하는 거다. 이 인근 주민 B가 자기 불이익 받는다고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일단 원칙 규정이 뭐야? 인근 주민 B가 A한테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몰랐다면 공장 허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돼. 그건 일단 맞아. 그런데 B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A한테 공장 건축 허가가 나갔다는 걸 B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우리 생각해봐. 옆에 사람이 언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는지 모르지. 우리나라 현실. 왜냐면 행정위원이 허가 내준다 하고 A한테만 문서로 보내지 인근 주민한테 안 보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3자 입장에 있는 인근 주민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는 A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 따라서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이 A한테 공정허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180일을 주로 적용해줘요. 응? 그래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청구하되 거기에 또 예외가 있었잖아.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지나도 청구할 수 이걸 그러니까 3자로서는 웬만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받아주는 쪽에 있단 말이야. 다만 어쨌든 늦게라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는 꼭 청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적용해. 그래서 꼭 외우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대략 그래. 우리 이 처분을 하면 상대방한테는 처분해 준다고 문서가 나가지만 보내주지만 인근 주민 같은 3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응?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도 돼. 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봐주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중요하네. 오른쪽에 이 지금 공부한 청구 기간 아까 행정심판가 크게 세 가지 있었지?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심판 종류,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해달라는 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근데 이게 청구기간 다 적용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법이 정한 청구기간 지켜서 청구를 해야 되는 그거는 첫째 줄, 취소심판 청구할 때, 그 다음에 거부처분,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에 거부처분한 거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 여기 적용되고,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청구해도 돼. 무효동 확인 심판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처분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아. 그러면 요거 꼭 외워야 돼. 기간 적용 안 받는 거, 적용되는 거. 근데 가장 생각해보면 무효만 내서 그죠.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데는, 아까 무효는 어떤 정도의 위법이 있을 때 무효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무효잖아. 그러면 무효인 행위는 가만 놔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 무효라고 판정해달라고 꼭 싸워서 판정을 꼭 받아야 될 필수적인 건 아니야. 무효고 나도 무효라고 생각하고 행정기관도 무효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놔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응? 그걸 굳이 무효라고 굳이 확인받아야 되는 거야. 취소해달라는 건 권한가진기관에서 취소가 안 되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취소를 꼭 받아야 돼. 청구를 해서. 근데 무효는 가만 놔둬도 무효야. 그리고 근데 어느 때 이제 싸움이 났어. 나는 무효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처분이 있으면 알았는데 무효라고 생각해서 나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냥 석 달 지나갔어. 100일쯤 됐는데 행정기관이 뒤늦게 너 왜 이거 무효 아닌데 왜 안 따르고 있어? 나는 무효라고 생각해서 안 따른다. 그 뒤늦게 분쟁이 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무효임을 판정을 받기 위해서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야. 굳이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무효 확인을 먼저 언제까지 꼭 청구해서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한 때는 기간을 안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 아까 정확히 살을 붙이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다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부작위라는 건 어떤 처분이 있는 거야? 없어. 처분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위니까 아무 처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 처분이 있어야지만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180일을 적용하는데 아무 처분이 없는 게 부작위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청구해도 되지. 그지? 네. 그러나 첫째 줄에 있는 거부 처분은 신청을 받고 거부한 처분은 처분이야. 처분. 그러니까 적용받는 거고. 그지? 그래서 꼭 외우고요. 다만 2번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그 청구기간과 좀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법이 정한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규정들이니까. 그지? 그럼 별것도 없는 거고. 자, 1번을 잘 공부하세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1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공부했잖아.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공익사업법에서 아까 잘 생각해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한 거에 대해서 중앙토지에 이의 신청하는 거. 표현은 이의 신청이지만 실적으로 행정심판. 근데 거기서 이의 신청이 있고를 실적으로 행정심판인데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라고 돼 있어? 지방토지의 수용 재결을 받고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라고 돼 있죠? 그럼 굉장히 짧잖아. 30일. 이건 특별한 규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규정과 다르게 더 짧게 돼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거지. 그렇죠? 그쪽 분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좀 더 빨리 신속히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기간 추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심판 청구 방식이라고 있어요 밑에. 심판 청구 방식은 공부할상 간단해. 반드시 뭐 해야 돼? 청구는 말로 청구하는 건 안 돼요. 서면으로만 청구해야 돼.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자,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고. 이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워낙 당연한 거라 그런지. 그 다음에 1번은 봐. 근데 서면에 그 양식이 다 있는데 청구서에 다 이렇게 항목들이 탁탁 정해져 있고 양식 딱 있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양식이야. 그러면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청구하는 자, 청구인 이름 적고, 피청구인 이름 적고, 네, 심판기관 어딘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처분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거 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 취소해달라는지, 뭐 어떻게 해달라는지 이런 거 다 기재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거 봐. 심판 청구가 요건을 못 갖춰서 적법하지 않아. 제대로 기재사항이 안 써 있거나, 그지? 적법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인정되면 어떻게 돼? 행정심판위원회가 어이구 청구인 언제까지 이거 고쳐서 다시 제출하세요. 응?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고쳐오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아주 경미한 건 아예 그냥 행정심판위가 그냥 바로 고쳐버린다. 직권하고. 응? 그리고 고쳐놓으면 고친 때부터, 보완 수정이 한 때부터 심판 청구가 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청구서를 낼 때부터 청구를 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잘 안 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읽고요. 시험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야. 2번에 뭐야? 우리 판례는 뭐래?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다. 응?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지만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 그 보완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줄에 제목, 표제. 제목은 뭐로 했는데? 국민이. 원래는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지. 근데 무슨 진정서, 불복 신청서, 취소 신청서 등등 이런 제목을 사용했대. 근데 아까도 이의 신청 나올 때도 있지만 제목이 중요해? 아니야. 내용이 중요해. 그 내용이 말하자면 처분청이 아니라 상급 판정기관에게 이 처분 재심사에서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이라면 물어봐줘야 된대.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로 봐줘야 된대. 응? 그래서 제목은 뭐 다른 이름으로 달고 있었다라고 있고,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재하도록 된 이상 제대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행위의 시정을 청구하는 거라면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로 봐야 된다. 응?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응? 이번 판례 시험에 잘 쓰였고,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판례가 그렇게 특별히 지금 읽은 게 3번 판례 얘기한 거예요. 뭐 3번 판례인데 이 핵심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굳이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취지라면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93쪽 가봐. 그 다음에 청구서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자, 우리 또 그림 그려보자. 청구서 어디다 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구청장, 여기 미추홀 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A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고 한다. 내용은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럼 피청구인이 구청장인데, 자, 심판기관은 여기 인천이라고 그러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자, 그러면 A는 아까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서 어디다 내야 돼? 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직접 내야만 하나? 아니면 여기 구청장, 여기 피청구인한테 내도 되나?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한테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직접 갖다 내도 되나? 이거야. 응? 거기 법조문 간단하게. 제목은 뭐라고 했었어? 제목이 이미 피청구인한테 내도 되고 행정심판에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 청구하는 자는 심판 청구를 작성해. 자, 거기 밑줄. 누구한테?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한테 갖다 내도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갖다 내도 된다. 그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반드시 여기 피청구인한테 내서 여기를 거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이거 아니야. 반드시 그럴 필요 없어요.
둘 아무데나 갖다 내도 돼. 응?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고 그 1항만 하나 공부하면 돼요. 응? 이 법조문을 안 빠뜨리고 다 이제 기재하려고 난 책에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놔봐. 그러면 쌍가루 2번, 쌍가루 3번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거야. 쌍가루 2번은 청구서를 어디다 갖다 냈을 때야? 피청구인한테 갖다 냈을 거야. 냈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즉 요게 아니라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피청구인한테 제출했어요. 취소 심판 청구서를. 응? 그러면 자 피청구인인 구청장 측에서 받아보고 어떻게 했어? 반응이 어떨 것 같아? 자기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서 이러저러 하니까 취소해달라 청구서가 들어왔지? 그러면 구청장 측은 읽어보고 반응이 어떻게 될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이 사람 주장 맞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 취소해줘야 되겠다. 아예 직접 이 청구서를 받고 직접 취소를 해줘. 취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청구한 거 이 청구서에다가 이 자기네가 살펴보니까 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니까 이거 취소해줬습니다. 취소해줬다는 서류 있지? 증거 서류.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심사할 건 없지. 그냥 결과만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장이 지금 읽어보더니 아이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응? 그럼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의 이게 청구서, 이 사람의 청구서에다가 답변서를 달아. 이 사람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말이 안 되는 거다. 응? 우리가 한 게 맞다라고 답변서를 다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역시 판정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 동그라미 1번. 피청구인 측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안에 청구서에다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응? 그 정도면 끝. 거기 그 다음에 4항 봐. 4항. 동그라미 4항 보면. 심판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는 건 A의 취소해달라는 주장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면 어떻게 해? 응? 알아서 처분을 취소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넷째 줄 취소했을 때는 쭉 가서 결국 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심판에 제출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알아서 취소하고 그 취소해줬다는 증명서를 행정심판에 보내래. 나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잖아. 청구서를 받아보고 구청장 피청구인 측이 받아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반박하는 답변서를 달아서 보내고, 그지? 다 10일 안에. 그 다음에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취소했다는 증거서를 여기다 같이 보내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맨 아래 거는 뭐야? A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어디다 낸 거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갖다 낸 거야. 그러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의 주장만 담긴 청구서 하나만 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판단해? 그치? 그러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이 청구서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인천시장, 구청장한테 보내지. 피청구인한테 보내. 그러면 아까 구청장이 받아가지고 아까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답변서. 응? 그 다음에 아니면 주장이 맞으면 취소했다는 증명서. 응? 그리고 답변서 따라서 여기다 또 보내는 거지. 그럼 양쪽 서류 답변서 받아가지고 서로 모이면 여기서 이제 심사에서 판정하는 거지. 그 얘기 있는 거야. 별것도 없지?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죠. 응? 자, 그럼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394쪽은 쌍그라서 되게 길게 써놨는데 시험은 딱 하나 정도? 자, 첫 번째.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글쎄요, 더 될 수도 있다. 인터넷 도입되기 전에 그때는 다 행정심판 청구 뭐로 해야 돼? 종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됐어요. 직접 행정심판위원회 가지고. 응? 근데 인터넷 세상 됐잖아. 인터넷이 언제부터야? 2000년 이후부터지 어쨌든. 응? 2000년 이후부터. 응? 2000년을 전후로 비로소 컴퓨터가 저거만 좀 도입이 됐어. 응? 그래서 왜냐면 그때 나도 좀 늦었지만 그때 컴퓨터를 자판을 두들기 시작했거든. 응?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세상을 반영해서 행정심판 청구도 인터넷으로. 청구해놓고 각종 뭐 자료 보내고 뭐 증거 서류 보내고 이거 다 인터넷으로. 판정 결과도 인터넷으로 올려놔. 이렇게 하는 게 도입된 거야. 그게 이제 제목이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수행 그랬죠? 그래서 심판 청구도 동그라미 기억법이야. 이건 읽고 가는 거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청구서라든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 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행정심판위원회 치면 다 나와요.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해가지고 각 시도 행정심판에 다 연계 다 돼 있어요. 치고 들어가면 막 거기 다 있지 코너가 청구하는 코너 뭐 등등. 그렇게 거기로 이제 전자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럼 모든 게 다 전자로 다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송달 나오지? 송달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뭔가 알리는 거 있잖아, 뭔가. 결정 어떻게 나랬다는 것도 보내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다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게 다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온 게 하나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밑에 송달에서 동그라미 4번 봐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뭐야? 응? 그 서류를 송달에 보내주는데 뭐야? 청구인이 그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된 거로 봐. 그러니까 원칙은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자기 휴대폰 번호도 다 기재할 거야. 이거 전자식으로 청구하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신의 행정심판 청구한 거 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게재에 올려놨다고 문자로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열어서 확인해 봤을 때 도달이 된 거로 친다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한테 문자로 보냈다면 지금 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상대방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 근데 얘가 들어가서 안 보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결정문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얼마 지나면 2주가 지나버리면 안 본 채로 2주 지나면 그냥 도달이 됐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 하는 거야. 결정이. 응? 그래서 2주. 그래서 두 번째 끝에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결정문 내렸습니다 하고 그 결정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고 등재 사실을 통지를 했는데 그날부터 2주 안에 확인을 안 하면 그 2주가 지난 날에 2주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로. 도달이 됐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게 한 문장이 나왔었어. 2주. 응? 우리 확인을 했을 때, 통지받고 확인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거만 하나만 보세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쌍그루 5번 서류의 송달이라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막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관련 뭔가 서류 송달 이런 거는 무슨 법에 따른데?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 규정을 따른대요. 응? 이 시험 문제 나왔어. 민사소송법이야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응?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이제 변경 청구의 변경 취하라고 있어. 이거 뭐 심도 깊게 할 필요 없어. 아니 청구 변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A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청구 변경이야. 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무효 확인해달라는 걸 바꿀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청구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지만 뭐 자기가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 자기는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거부한다는 응답도 없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으로 바꿔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유도 바꿀 수 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거 이거 내가 위반은 맞는데 위반 정도는 가벼운데 너무 과도한 조치다. 그러면 이제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 이렇게 주장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거기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약하고 오히려 평등 원칙 위반. 다른 사람한테는 똑같은 정도 위반인데 가볍게 했고 왜 나만 이렇게 무겁게 하냐. 평등 원칙 위반을 추가해서 아니면 그걸 더 내세워야 되겠다. 위법 판정을 받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그거 추가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변경이에요. 변경. 응? 그래서 하나 정도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기가 애초에 청구했던 거에 기초의 변경. 기초의 변경이 없다는 기본적인 틀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기초의 변경이 없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이게 달라지는 거 없고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 그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청구한 취지 또는 청구한 이유 이런 걸 변경할 수 있고 두 번째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난 뒤에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다든지 또는 그 청구 대상인 처분을 변경을 해버린 경우는 청구인도 그게 맞춰서 자기가 청구한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자, 1항 봤죠? 그 정도 읽으면 돼요. 1항. 그 다음에 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6항을 보세요. 6항. 6항에 보면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청구 변경을 신청받고 변경해주는 결정을 내릴 때 변경 안 해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 청구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처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변경된 청구를 한 거를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괄호 속에 있듯이 행정심판회가 변경 결정을 내려준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에 청구를 한 때부터 변경된 청구를 한 거로 인정해주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거 포인트.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6번 정도 보고요. 취하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취하는 청구했다가 나 아예 심사해달라는 거 그만둘래 하고 누르는 거야. 에? 이거는 뭐 청구를 받고 여기서 최종 판정 내려지기 전까지면 언제든지 물를 수 있어요. 청구인. 에? 여기서 거의 다 심판 다 이제 판정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물르려고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 그냥 읽어봐. 동그라미 1번. 밑줄 짓지 말고. 언제까지였어요? 행정심판에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판정 나올 때까지 서면 청구를 해서 청구인은 취하할 수 있다. 응? 등등이죠.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주제. 심판 청구의 효과 나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있다. 우선 1번.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 그래. 그지? 읽어. 법조문 그대로.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한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우리나라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어도 판정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 효력 유지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는 영업은 영업대로 못하고 이제 판정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영업을 못하면서 판정 기다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건 원칙이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이유로 효력이나 집행 멈추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는 뭐야? 이거 안 멈추고 진행하면 이 상대방 설령 여기에서 이기는 판정을 받아낸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가게는 다 망해버렸는데 영업정지 길게 돼가지고 망해버렸는데 뒤늦게 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한다? 다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멈춰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집행정지. 응? 그래갖고 그 집행정지의 요건을 보면 기억본 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여기 처분이라는 건 처분의 효력을 뜻하는 말인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를 안 멈추고 계속 판정 절차 중에도 계속 속행을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 여기 밑줄 중대한 손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중요한 단어 중대한 손해. 여기 여기다가 중대한 손해가 중요한 단어야. 여기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러면 안 돼? 응?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요거는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지시켜 줄 수 있게 돼서 법원은 더 까다로워. 소송에서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조금 더 넓게 잡아줬어. 그냥 중대한 손해라 조금 더 넓은 개념이야. 중대한 손해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예방해야 할 필요가 긴급하다 그럴 때는 자 두 번째 줄 밑줄 직권 또는 신청. 응?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다 가능해. 보통은 신청 많이 하겠지. 이 청구인이 이 청구한 사람이 아 이거 판정 나올 때까지 효력 이거 지금 멈춰주세요. 보통 이걸 많이 하겠지, 그지? 신청을 받아서 이제 행정심판회가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신청 안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보기에 야 이거는 멈춰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알아서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직권으로도 결정해 줄 수 있고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뭘 결정할 수 있대? 효력을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고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후속 절차가 속행되는 걸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지? 예. 그것도 셋째 그때 전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시킬 수도 있대. 전부 또는 일부.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효력을, 집행, 절차. 이것도 세 가지죠. 효력만 멈춰놓을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집행 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응? 또 절차의 속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전부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응? 그 부분 중시. 그래놓고 이게 한 문장. 다만 지금 얘기했지. 세 가지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 세 가지. 효력, 집행, 절차. 그런데 제일 센 게 효력을 정지하는 거야. 그거는 그보다 약한 집행을 정지하거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해도 충분히 상대방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다. 그럴 때는 효력 정지하는 결정까지 내려주지 마라. 응? 또 그래서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줘도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는 목적을 달성할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시험에 쓰이는 거예요. 중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거 정지시키는 거는 어느 때는 정지시키면 안 된대. 정지시켜주는 건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런데 청구인의 이익보다 그 정지시켜 놓으면 공공복리에 안 좋은 영향, 응? 공복리에 중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해주면 안 된대. 응? 그것도 니은번 중요. 자, 그 다음에 예. 거기에 그 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적극적 요건이라 그래서 그 2번 있지 2번 2번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정지시킬 게 아닙니다. 응? 그 밑줄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정지 대상 아니다. 응? 왜 그럴까? 우선 먼저 부작위는 정지시킬 게 아무것도 없잖아. 행정위원회 시정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정지시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거부 처분은 이렇게 논리가 돼. 거부 처분은 자, 뭐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내렸어. 그래놓고 이 사람이 뭐 취소해달라고 근데 거부 처분해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이걸 한번 결정을 내려준다고 가정해봐. 그럼 뭐가 정지되는 거야? 거부 처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럼 거부 처분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야. 임시로 판정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 거야? 신청이 있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 이 사람은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고 거부 처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 거부 처분 정지해준다 해도 상대방 허가가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된 거야. 허가가 인식이 된 것도 대상도 안에서 내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거부 처분이 임시로 판정 나올 때까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가 진행될 뿐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온 거와 똑같은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거부 처분은 집행 정지해 줄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추. 그 다음에 빨간 펜 하나만 잠깐만. 빨간 펜. 거기 그 세 번째 것도 잘못 썼어. 아까 내가 강조했잖아.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야?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목적이지. 중대한 손해가 들어야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3번에 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써 있잖아. 이거는 행정소송에서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돼 있다고. 잘못 썼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X. 거의 중대한 손해. 응? 그러니까 앞에 위에 본문은 그대로 잘 썼는데 여기를 잘못 써놨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위에 읽었던 기억본 이 법조문을 그대로 쪼개서 다시 한번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그 위에서 다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집행정지 결정 절차에서 기억은 아까 했고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니은번 중요. 자,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심판 청구와 동시에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신청하면서 자 A가 영업정지 처분받고 이게 이제 보통 본안 청구라 그래. 주된 청구야. 응?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플러스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해 주세요 하고 정지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어. 응?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다 같이 내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해놓고 진행되는 걸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빨리 정지를 받아놔야 되겠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시험의 포인트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심판 청구와 동시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읽고만 지나가자. 원래 그러면 집행 정지해주는 결정은 어떻게 내릴까? 행정심판회가 어떻게? 아까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9명이 심사위원이 되잖아.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원회 시간을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위원장이 급하니까 위원장이 단독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뒤에 위원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는 거지. 추후 승인을 받으면 정지 결정 그대로 유지되고 승인을 추후 위원회부터 승인 못 받으면 정지 결정은 못 받은 때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귿번은 행정심판위원회 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애는 급한 대로 일단 위원장이 먼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응? 그다음에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추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니까 그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오른쪽에 3번은 이미 아까 다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4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여기서 니은번 중시하세요. 네. 니은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한테만 정지된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관계 행정청 또 법적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도 발생합니다. 정지 결정. 응?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뭐 행정기관이 A한테 뭐 내줬냐면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 응? 공장 건축허가 A가 싸울 리는 없고 이 인근 주민 B가 싸우는 거야. 그러면 청구인이 B가 돼요. B가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청구.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당사자가 B하고 구청장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만약에 여기서 공장 건축허가 취소한다 결정 내리면 불이익당하는 자가 누구야? A잖아. 이때 이 A가 바로 이 행정심판에 있어서 3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삼자야, 애가. 그럼 여기서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 하면서 플러스 판정 나오기까지 A 공장 못 짓게 공장 건축허가 정지시켜달라 그랬어. 그럼 집행 정지 결정. 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정지 결정은 청구인, 피청구인, 구청장 얘한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 A한테 효력이 있고 A 짓다 멈추고 있어야 돼. 판정 나올 때까지 공장 짓다가 얘한테도 정지 결정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치상 이거 정지 안 해놓으면 얘 청구 들어가서 판정 진행 들어가면 부역을 쌓아버리겠네? 그죠? 다 줘버리면 이거 정지 못 해줘요. 이미 시간이 늦었다.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빨리 공장 못 들어서게 하려면 빨리 이거 동시에 신청해서 빨리 결정을 받아내야 공장을 못 짓는다고 애가. 응?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다고? 관계행정처 및 법적 이해가 있는 3자한테도 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응? 그거 중요. 그 다음에 뭐 디귿은 그냥 읽고자. 정지 결정 언제까지 효력이 미치냐? 특별히 정해준 기한이 없으면 최종 재결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 거고. 응? 만약에 행정심판 애가 요거 뭐 한 달 동안 정지하고 그러면 정해진 시기까지 하는 거고. 응? 정해진 게 없으면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 넘어가세요. 디귿은. 그 다음에 리을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니은하고 리을에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지금 정지 결정 나오기 전에 이미 행해진 거에는 상관 안 해. 영향 없고 정지 결정 내려진 이후에 뭔가 새로운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는 거지. 결정 내려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도 보면 A가 구청장도 공장 건축을 받고 벌써 막 한 10층짜리 공장 건축을 받았는데 2층까지 이미 지어놓은 상태에서 정지 결정 내렸지? 그럼 2층까지 지어진 거에는 영향 안 줘. 추가로 계속 공사하는 거 요거만 막는 거지. 응? 그래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지 이미 행해지는 것까지 소급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시험에는 쓰이는데 5번의 기억번. 네. 자 행정심판에는 정지 결정을 한번 내려줬어도 그 뒤에 어떻게 돼? 계속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언제든 또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고 신청을 받아 취소할 수 있고. 여기서 신청은 아마 피청구인 측이 신청하겠지만 어쨌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던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계속시키는 것이 공공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알아서 직권으로 또는 또 신청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에? 시험에 쓰여. 틀리게 나오는 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읽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여기 중요하다. 아까 행정심판 종류 중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취소심판은 무조건 다 돼. 모든 게 다 취소심판을 위주로 정해놓은 거라 취소심판에는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취소심판 정되고 뭐 또 해야 돼? 무효등 확인심판에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요. 응? 그런데 의무이행심판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요.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부작위는 정지시킬 그 자체가 없으니까 무의미한 거고 거부처분은 정지시켜봐야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아무것도 상대방한테 임시로 나면 이익 주는 게 없어서 정지시킬 게 없다고. 응?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요거 중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임시처분이란 거 있죠? 짤막하지만 중요해요. 응? 자, 임시처분은 한자 말로 뭐라고 두면 한자로 가자를 써서 가처분이라고 그래. 가처분. 응?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가처분. 임시처분. 이게 이제 원래 소송은 옛날에 만들어진 용어라서 그쪽은 가처분이라는 용어로 쓰지만 행정심판법에는 최근에 비교적 도입했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바꿔서 도입했어요. 임시처분. 자, 그러면 임시처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때는 봐봐. 뭔가 불이익조치를 막는 데는 불이익조치를 임시로나마 막는 데는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A가 신청을 했어. 근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거부한 거 정지시켜달라? 아 이거 더 시키면 입학 신청을 했어. 응? 학교 입학 신청. 그런데 총장이 거부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거부한 거 정지시켜달라? 그런다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임시로? 아니잖아. 그죠?
아무것도 정지시켜서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야. 이때 필요한 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한 대로 임시처분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취소 판정 내려질까지 일단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임시 조치해달라. 그 임시처분 신청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 바로 이제 3월 시작되는데 다른 애들 입학할 때까지 빨리 입학할 수 있게 해주자. 학교를 일단 다닐 수 있게 해주자. 취소 여부 판정은 뒤늦게 나지만. 근데 이런 거를 내려주는 거는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청구한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안 들어줘요. 임시처분 안 해줘요. 집행정지도 안 해주고 적어도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 게 많아서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일 때 내려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잡아. 동그라미 1번 이거 시험 나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행정기관은 처분이나 부재가 어느 때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이 말 속에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이거 위법하게 그 처분이나 부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을 중대한 불이익 우려가 있거나 또 아주 급박한 위험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권 또는 신청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서 할 수 있고 하여튼 임시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이거 임시처분 해줄 수 있다. 이때 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1항하고 2항이 중요한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 하면 안 된다. 임시처분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상이 다른 거야. 응? 대상이 다른데 그래서 집행정지만 해줘도 이렇게 급박한 어떤 중대한 손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다면 집행정지만 해주고 임시처분까지 내려주지는 마라. 응?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보면 임시처분은 어느 때만 해주는 거야? 집행정지가 꼭 안 될 때. 그러니까 보충적인 거야, 임시처분은. 그렇죠? 집행정지 조치 해주는 것과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임시처분 해주라. 그러니까 임시처분은 보충적으로만 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둘의 관계는 보충적 관계야. 응? 1항, 2항을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중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